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7월 7일 토요일입니다. 7땡이네요. 좋은 날이에요. 날씨도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어제 보도 자료 내놨던 종부세 개편안, 보유세 개편안이 아니라 종부세 개편안이네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일단 제목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에요. 그래서 보유세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종부세만 딱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죠. 종합부동산세 외에 재산세 관련해서도 앞으로 건드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좀 약간 불안감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에 거래세를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얘기하고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얘기 코멘트 정도지 실제로 이번 대책에는 뭐 크게 비중을 둬서 얘기한 부분이 없어서 크게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정도였지만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요. 국세는 늘리겠다인데 그다음에 이 거래세 중에서 그 거래세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양도를 하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국세라서 국가에서 걷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이제 구청에서 걷어가는 건데 양도소득세를 그럼 낮춰줘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낮춰줄까요? 정부가? 지금 양도소득세는 작년에 중과 생기고 벌써 4월달부터 강화됐죠. 그래서 양도세, 국세를 건드리진 않을 건데 그러면 보유세, 취득세, 지방세인 취득세를 건드릴 수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정부의 세원인데 그거를 낮춰야 되는 건데 국세는 올리고 지방세는 낮추겠다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낮춰줄 수 있을까? 만약에 낮추려고 한다고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종부세를 올린 부분에 대한 걸 일정 부분 지방정부에다가 이렇게 내려주겠다 어떤 그런 저걸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그냥 일종의 쇼맨십?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 뭐 그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실제로 카드를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는 좀 현실성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요. 자, 아무튼 전체적인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내용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씩 90%까지 인상하겠다. 그래서 내년 2019년에 85%, 그 다음에 2020년에는 90%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려고 아까 놓고 한참 엑셀 놓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엔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나머지 부분 계산하는 걸 할 줄 알겠는데 재산세 계산에서 빼는 부분 이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라는 게 있어요. 시가는 아파트 가격이죠. 예를 들자면 오늘 보도자료에 나와있던 내용 중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시가가 17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뭐 강남의 비싼 아파트겠죠. 근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주로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를 매기는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의 한 70% 정도 선에 잡습니다. 대략 보면 17억 1천만 원의 70% 선인 12억 원 정도의 공시가격을 정하고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이 종부세 과표를 잡는 기준이 달라요. 1주택자는 9억이고 2주택자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게 되는 건데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0%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면 12억 원에서 아까 1주택은 9억이라고 했죠. 12억 빼기 9억 하면 3억 원이잖아요. 이 3억 원에 대해서 일단은 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아까 지금
80% 적용을 한다 그랬죠. 그럼 3억에 대해서 80% 하면 2억 4천만 원. 예, 2억 4천만 원이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건데, 종부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0.5%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2억 4천이면 120만 원이 되는데, 재산세 낸 거에 대해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종부세 증가분은 빼게 되면 지금 75만 원, 이 농특세 포함해서 75만 원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 산식을 계산하다가 이거 뭐 하는 게 일일이 따져보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미가 있겠냐? 저도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배제를 했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그거예요. 12억 빼기 9억 하면 3억에 대해서 80% 2억 4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건데, 이제 매년 5%씩 80%에서 내년 85%, 그 다음 내후년 90%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얼마가 되느냐? 3927, 2억 7천만 원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하면 2억 4천이 2억 7천이 되는 거니까 3천만 원 분에 대해서 세율만큼 종부세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대충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개정을 하고 나면 시가 17억 원 주택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70% 정도 된다고 할 때 약 한 5만 원 정도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75만 원 종부세 내는데, 재산세는 별도로 내는데 재산세는 200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재산세는 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75만 원 정도 내는데, 그럼 한 달에 한 6, 7만 원 내는 거죠. 예. 근데 5만 원 정도 늘어서 80만 원. 그래서 1주택자의 뭐 12억 원 정도 주택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시가가 23억 6천 되는 아파트, 23억 6천 시가 되는 아파트면 강남의 30평대 중에서도 최고 A급이 23억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 한 15% 정도 올라갔네요. 얼마 정도 늘어냐면 종부세 한 30만원, 28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 갖고 있는 경우, 시가 5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시가격이 35억 원이고, 이 경우는 433만 원 정도 늘어난대요. 근데 뭐 이런 5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 있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금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종부세 보다 한 6, 7%에서 한 32%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요번에 바뀐 내용 중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게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과세를 되게 많이 늘렸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자, 왜 3주택자 이상 또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좀 이 부담이 많이 생겼냐 하면, 이제 1주택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시가가 아니죠. 예, 공시가격하고 9억 원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 85, 90% 이렇게 곱해가지고 가액을 계산하는데,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같은 경우 6억 초과분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게 되는데, 이때 세율을 요번에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0.1%에서 0.5%포인트까지 종부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3주택 이상 소유자 같은 경우는 0.3%포인트의 추가 과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엄청 세지는 거죠. 그러면 최고 늘어날 경우에는 0.5에다가 0.3 하면 0.8%포인트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엄청 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면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아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 정도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자는 얼마를 내냐면 150만원 정도 내는데, 12억짜리,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 3개를 더해서 12억 원 정도 되는 경우에 지금 내는 금액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 증가분까지 곱하고 0.3%포인트 추가되는 것까지 더하면 약 9만원 정도 올라가요. 6%니까 사실, 과표가 12억 원 정도인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12억 원 더해서 나온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예를 들자면 강북의 아파트 4억짜리 공시 가격 4억짜리 3개. 그럼 시가로 따지면 대략 한 6, 7억 정도, 7억짜리 아파트 3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9억 원 정도, 9만 원 정도 종부세 세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더 힘들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들은 한 채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시가 한 20억짜리 아파트 2채에다가 강북에 시가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다. 또는 뭐 강남에 시가 22억짜리 아파트 2채에다가 뭐 강북에 시가 6억짜리 아파트 한 채다. 그러면은 시가가 50억 원 정도 되면 과표는 한 23억 되잖아요. 공시 가격은 35억 원 정도 대충 본다고 보면 이 경우는 지금도 되게 비싸요. 1,576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는데 대략 1,179만 원이 늘어나는 2,755만 원 정도로 종부세가 확 늘어나는 거죠. 대략 한 75%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세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누진으로 해서 고가 주택 부분이 많을수록 세율이 많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에 대한 0.3%포인트의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정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략 시가 17억 기준이라고 하면 한 6억짜리 아파트 3채 정도 갖고 있다. 이런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렇게 상승분이 크지 않는 반면에 강남의 고가 주택들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1,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한 1,200 정도의 종부세만 늘어난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 왜 이런 식으로 바꿨느냐? 사실 이제 그 취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정부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6억 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0.3%포인트 추가하는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 거고요. 이 세 개에 더해서 과표가 6억 원 안 넘는 주택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고가 주택이 아닌 지역들, 이런 데 아파트들 중에 과표 낮은 애들은 더해서 6억이 안 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 추가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누진돼서 많이 세금이 묻는 걸 보면 가능한 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남 쪽, 인기 지역들 아파트 쪽에 아무래도 부담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렇게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를 개편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느냐. 지금 2016년 주택소유자 1331만 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27만 4천 명 정도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2% 수준인데요. 요번에 이 개편 방안에 따라서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 6천 명 정도로 주택 전체 소유자의 0.2% 수준. 그러니까 세금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람들,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6억 원, 과세 표준이 6억 원이 초과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으로 0.3%의 추가 과세까지 받게 되는 사람은 1만 1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2만 6천 명 또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1만 1천 명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 종부세 인상분이 다수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이런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끼치니까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이제 뭐 좀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주택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 별도 합산 토지는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 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았다. 세율 인상할 경우에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크게 안 건드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택은 그럼 왜 건드렸냐?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보셨지만 많이 부담되는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전체적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건드렸다. 뭐 이렇게 역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아무튼 분납 계획을 조금 더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리고 그 다음에 분납할 수 있는 기간도 조금 확대할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적용 자체는 2019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2019년 내년부터 아마 적용돼서 내년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부터 좀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서 세금이 늘어들 거냐 줄어들 거냐 당연히 늘겠죠.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냐면 대략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1,521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450억 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451억 원 합쳐서 7,42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근히 이 종합합산 토지가 세금 늘어나는 게 많죠. 요거는 단순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이는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증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증세가 이루어지겠네요, 내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대책,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당장 지금 일단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반응을 보면 그렇게 큰 반응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사도 잠깐 나오고 조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요지부동 안 한다 그래야 되나? 그냥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오히려 사전에 뚜껑을 열기 전에 더 시끄럽고, 뚜껑을 열고 나서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나 별로 늘어나봐야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조금 주저하는, 뭐 이렇게 별로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싶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반영시가 당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이렇게 미뤄져 있으니까 당장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 당장 내일 모레 돈 더 내라고 하면은 막 난리가 날 수 있지만 좀 미뤄져 있는 부분도 약간 반응이 좀 더딘 그런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당사자들이 전체적인 모수 자체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좀 시장 반응이 조금 주춤 이렇게 큰 반응들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시그널은 하나 주죠.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2주택, 예를 들어 지금 2주택인데 1주택을 더 사서 3주택이 된다고 하면 세금을 제대로 두드려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더 사면 안 되겠다. 그런 시그널은 주겠죠. 또는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가 예를 들어서 각각 갖고 있으면 1주택, 1주택, 부부 1주택인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2주택이니까 이 내용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2주택으로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2채, 아내 이름으로 2채 하면은 가구에는 4주택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가질 경우에는 3주택에 해당되는 플러스 0.3%포인트의 종부세 세율이 덜 붙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세테크, 만약에 주택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빠져나갈 방안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내용에 해당돼서 0.3%포인트의 종부세 세율이 더 붙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 압박을 느끼는 기존의 다주택 소유자라고 하면 매각을 하든, 뭐 보도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임대사업자를 아예 고려해서 등록하게끔,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주택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매수할 계획을 세우거나 하거나, 이런 세테크를 좀 고려해서 하게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일단 지금 이번 정부가 이 대책을 통해서, 이런 보유세 대책을 통해서 이제 주고자 하는 시그널은 그거죠. 집 갖고 있는 사람 집 더 사지 말아라. 살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정부에 이 유도하고 있는 방향 안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시그널이 딱 명백합니다. 명백한데, 자, 이거는 전형적인 상승장에서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살려고 하는 매수세들이 뜨겁게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쳐내기 위해서 보유세 측면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만 돌이켜서 보더라도 2013년, 14년 뭐 이런 시절 한 4, 5년 전, 3, 4년 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던 시절, 그러니까 시장의 온기가 별로 없고 좀 주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비관적이던 시절에 정부의 스탠스는 어땠냐면, 정부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다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 자발적으로 소유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발적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소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월세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공부를 정부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엊그저께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으로 해서 이제 뭐 희망타운 신혼부부들의 주택 공급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얘기 있었지만, 건설형 임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실제로 건설해서 임대할 수 있는 주택들 다 어디냐면 대부분 다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수요를 돌리려고 한, 여기에 우리가 임대주택 새로 지을 거고 사람 사는 집 동네 만들 거니까 이쪽으로 와서 수요를 만들어 보세요.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도심지 아니라든가 기존에 뭐 업무지구가 끼고 있는 이 배후의 주거지들에 있는 임대주택은 결국 민간 시장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래서 개입할 수 있는 임대주택 시장에 한계가 있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뉴스테이라든가 민간 임대사업자를 되게 독려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약간 바뀌었죠.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테이라는 이름도 이제 안 들리고 전체적으로 뭐 공공지원주택이라든가 공공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걸 풀려고 하는 상황인 거지만, 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집을 더 살 때가 아니다, 또는 갖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절이 오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할 생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 자체도 안 하고 집을 팔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시절에 가면 정부는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상승한다는 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은 다시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또 뭐 중국발 무슨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뉴스테이 정책이나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풀어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정책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지금 이 보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0.3%포인트의 증세, 종부세를 더 붙이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변하고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줄어들고, 또는 주택들을 사지 않아서 건설회사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런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스탠스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부분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조정대상 지역만 해제되면 지금도 중과세가 사라지는 거지만 더 완화될 수 있는 상황, 시절도 올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당장 내년 내후년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4년 뒤가 될 수도 있고 8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런 보유세에 대한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정부의 대응도 달라지더라. 다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세테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막 이런 보유세를 더 부담할 걸 고려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더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 기존에
주택 보유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어떤 세제 대책, 세금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 몇 년은 이런 증세 규제 하에서 갈 것 같다. 세금 더 낼 생각을 하고 미리 뭐 현금을 준비해 놓거나 대비를 하거나 또는 뭐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다주택 중에서 뭐 세금을 좀 적게 해서 팔 수 있는 주택들이 있다면 뭐 양도를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현명한 스태크를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될 거는 같아요. 저도 당장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세무사 상담도 좀 해보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효과적으로 이 규제 하에서의 여러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잘들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